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보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뭐 감사하다고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달아주셔서 항상 좀 힘이 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좀 열심히 찍으려고 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모두 다 이제 대박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단원은요, 평균과 가능성이라는 단원이에요. 6단원이죠. 6단원. 오늘 할 일은 평균과 그리고 뭐에 대해서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평균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도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균을 구하는 것, 그리고 평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오겠죠. 그럼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가능성이라는 건요, 여러분들도 그래도 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동전 하나를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던져서 딱 얘가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런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확률이라고도 불러요. 확률이라고도 불러서, 이 확률은요,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이 확률을 좀 제대로 배우는 거는, 일단 처음으로 제대로 배우는 거는요,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확률을 뭐 더 이제 좀 자세히 좀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도수분포표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좀 더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계산도 많이 할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평균이 뭔가요? 평균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자료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시험을 봤습니다. 몇 과목? 5과목 시험을 봤다고 칠게요. 시험을 봤는데 과목이 5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그리고 과학, 이렇게 5가지 과목을 시험을 봤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국어 점수, 뭐 수학 점수 막 있겠죠. 근데 당연히 수학 점수는 여러분들 다 몇 점 맞았을 것 같고요. 100점 맞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국어는 90점 맞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좀 못해서 80점을 맞았는데요. 근데 영어도 아쉽게 90점을 맞았고요. 과학은 100점 맞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묻는 거죠. 이 5과목의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요, 여기는 이 각각 국어는 90점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뭐가 된다?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현재 총 자료가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자료는 총 5개가 있는 거죠.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사회 점수, 그리고 과학 점수까지 이렇게 몇 개가 존재하는데, 자료는 5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이라는 건 이 자료의 값을 싹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균은 자료를 싹 다 더해요. 자료의 값을 싹 다 더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자료의 총합 다 더할 거예요. 자료의 총합을 나눌 건데,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얘를 자료의
자료의 개수로 나눌 겁니다.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눌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평균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평균 구해봐.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는 총 몇 개죠? 국수, 영, 사, 과. 5과목이네요. 그러니까 얘를 몇으로? 5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식을 지금 주어진 요 식을 이용해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평균은 일단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처음에 자료의 총합이니까 90 더하기 100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또 90 더하기 80 더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다 더하면 얼마죠? 200에 얘 주고 얘 주면 몇 점입니까? 300, 460점. 오, 460점이네요. 400 몇 점? 6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460점. 그럼 우리는 이 460점을 이제 뭐 하면 된다고요?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460이라는 애를 내가 몇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렇죠. 자료의 개수인 5개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5로 나눌 거니까 5, 9, 45. 45에 빼면 10 남죠? 그럼 5, 20 이렇게 해서 나는 평균 몇 점이구나? 92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런 식이 하나 나와 있으면 여러분은 반대로도 좀 거꾸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 구하는 식은요. 지금 자료의 총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상황은 알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잠시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나오도록 한번 써볼게요. 2는 우리가 10 나누기 몇이라고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곱셈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곱셈식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10이라는 건 2랑 누구를 곱해서 5랑 곱해서 그렇죠? 2하고 여기 있는 누구를 곱해서 5를 곱해서 몇이에요? 10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눗셈식은 항상 무엇으로? 곱셈식으로. 곱셈식은 또 나눗셈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눴잖아요. 그럼 자료의 총합 자리에 있는 애가 10이고 자료의 개수 자리에 있는 애가 5죠. 그러면 자료의 총합은 평균과 누구를 곱해서 자료의 개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총합은 그 자료의 무엇은? 총합은 자료의 총합은 누구랑 누구를 곱해서? 그렇죠. 평균과 누구를 곱해서 자료의 개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균이 몇 점이고 평균이 92점이에요. 몇 과목을 봤는데 5과목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이 받은 전체 점수는 몇 점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료의 총합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자료의 총합을 묻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평균 곱하기 자료의 개수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평균이 몇 점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92점. 그럼 여기다 92에다가 곱하기 자료의 개수 몇 과목? 5과목. 5 이렇게 곱해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둘이 곱했으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460점이 나오네요. 460점. 그래서 다 합쳐서 몇 점 맞았구나? 460점을 맞았구나. 이렇게 거꾸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은 이렇게 구하면 다 나오고요. 자료의 총합도 반대, 이 상황을 이제 반대로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구해줘도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푸냐? 항상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항상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평균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건 이 점수들을 다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 가졌을 때 몇 점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거는 조금 힘드네요. 여기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살짝 바꿔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사회 점수를 70점으로 바꿔볼게요. 사회 점수를 70점. 아니다. 얘를 80점으로 놔두고, 과학 점수도 90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과학 점수도 몇 점으로? 90점으로. 과학 점수도 90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평균이라는 건 다 균등한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나눠 가졌을 때 몇 개씩 갖게 돼?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 90이고 얘도 90이고 얘도 90이네. 아, 그러면 일단 많은 걸 보니까 90, 여기도 90, 여기도 90 이런 게 보이죠. 이때 그럼 얘네들도 내가 똑같이 만들 수 없을까? 여기 있는 100을 사회한테 몇 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10점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수학은 몇 점으로 변하죠? 그쵸? 수학은 90점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학한테 10점을 받은 사회도 마찬가지 몇 점으로 변할 거예요? 90으로 변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90, 90, 90, 90, 90이 되니까 평균 몇입니다. 90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이용되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평균 구하는 식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 그 확률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능성은요. 가능성은 분수로 거의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가능성은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가능성은 분수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무엇으로 표현한다? 분수 표현. 분수로 표현한다. 분수로 표현해서 나타낼 겁니다. 분수로 표현할 건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분수로 많은 걸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분수로 많은 걸 표현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수로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무조건 일어나는 상황이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대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보다 작은 눈, 예를 들어서 7보다 작은 눈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위를 뭐한다? 던진다. 라는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라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경우들을 좀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주사위는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모서리에 이렇게 세워져 갖고 안 나타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동전 하나 던졌는데 딱 섰어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럼 주사위는 1부터 몇 가지? 그렇죠. 1부터 6까지 눈이 있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1 아니면 2 아니면 3, 4, 5 그리고 6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러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6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 반드시. 첫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일. 반드시 일어나는 가능성. 반드시 일어나는 가능성과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여기선 바라진 않을 겁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때 그때 가능성을 우리가 몇이라고 할 거냐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건 무조건 일어나 라는 이런 가능성일 때는 우리가 1이라고 쓸 거고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그럴 때는 가능성이 얼마다? 0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얘도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6입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의 배수 2의 아니야. 그냥 2의 배수도 아니야. 그냥 짝수가 나올 가능성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짝수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짝수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지? 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1, 2, 3, 4, 5, 6 몇 가지? 6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에 6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체 몇 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짝수가 나올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짝수가 몇 개 있지? 이걸 세어보는 거예요. 봤더니 짝수는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네요.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그러니까 전체 6가지 경우 중에서 몇 가지 경우에 3가지 경우에는 짝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약분해서 몇이라고? 그렇죠?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분수로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가능성은 뭐가 있는데요? 그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어떻습니까? 6 이하의 눈이 나오는데요. 일단 주사위를 던지는 일을 할 건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모두 6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그쵸? 그런데 6 이하의 눈이 나온다고? 그러면 몇 개지? 세어보는 거죠. 이것도 6 이하, 6 이하, 6 이하, 6 이하, 6 이하. 6도 6 이하 맞습니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6분의 몇이라고? 6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6이니까 얼마구나? 그렇죠. 1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그렇죠. 던지면 무조건 6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죠.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오는 경우 7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때요? 7이 나오는 경우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6가지가 있을 텐데 7이 나온다? 주사위는 아무리 찾아봐도 7이 없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7은 나올 수가 없네. 그런 나오는 경우가 0개네요. 그러니까 6분의 0. 그러니까 그냥 우린 얘를 0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짝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죠. 2분의 1이라는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뭐다? 반반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반반이다. 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반이다. 라고도 얘기한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1 나오는 경우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그게 일어나는 거야. 0이면 어떻다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짝수가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다.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홀수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얘도 반반이겠죠. 왜냐하면 홀수는 1, 3, 5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서 3가지 경우가 그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6분의 3 약분해서 2분의 1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번 단원도 참 마지막 단원이라고 쉽게 내준 것 같아요.
마지막 단원이라고 쉽게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배워봤으니 문제 몇 개만 같이 좀 풀어보고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좋을까? 어떤 문제가 좋을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1번 문제. 자, 어떤 문제냐면요. 진혁이 모둠이 가지고 있는 연필수를 나타낸 겁니다. 라고 해서 모둠이 나왔고요. 연필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A, B, C, D라고 할게요. A, 그리고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답니다. 근데 이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가지고 있는 연필의 개수를 조사한 거예요. 6명이 가지고 있는 연필수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연필수를 조사했는데 일단 A는 몇 개가 있었냐면요. A는 20개, 그리고 B는 12개, C는 17개, 그리고 D는 23개, 그 다음에 지영이 9개, 지영이가 아니라 2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15개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서 평균보다 연필수가 많은 학생은 누굽니까? 문제가 평균보다 연필이 많은 학생은 누구예요? 학생은 누구니? 라고 학생은 누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뭘 구해야 되죠? 그렇죠. 평균을 구해야 되죠. 우리는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아까 배워서 알고 있죠. 그렇죠. 일단 자료가 몇 개인지 세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세봤더니 자료는 A의 연필 B, C, D, E, F 총 6개의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료를 모두 모해서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모해주면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게 평균이죠. 자, 그러면 우리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평균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다 더해서 몇으로? 6으로 나눌 겁니다. 맞죠? 그럼 더해볼까요? 우리 한번 더해볼까요? 더해보죠. 뭐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여기 써볼까요? 다 더할 거니까 20 더하기 얼마? 12 더하기 17 더하기 얼마? 23 더하기 9 더하기 15 여기까지 진행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좀 잘 더해볼까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40이죠. 40에다 20 더하면 60이네요. 60에다가 이렇게 더하면 60, 70, 81, 96 다 더했더니 96 나오네요. 그럼 얘는 결국 6분의 얼마? 96 이렇게 쓸 거고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하니까 6일은 6, 36 남으니까 66에 3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몇 개? 16개. 그럼 우리가 평균을 구했습니다. 평균은 몇 개라는 거? 16개라는 걸 구했네요. 그럼 우리 답 낼 수 있겠네요. 그쵸? 왜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평균보다 연필이 많은 학생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16개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학생 누구예요? 보니까 A가 그렇고요. 또 누구도? C도 그러네요. 그리고 D도 그러네요. 정답은 그래서 누구다? A 그리고 누구? C 그리고 누구? D 이렇게 3명이에요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그쵸? 별거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요. 2번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비슷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저렇게 평균을 딱 구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냐면요. 평균이 92점 되려면, 이상이 되려면 마지막에 몇 점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얼마 이상? 평균 92점 이상이 되고 싶어요. 평균 92점이 이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점수가 처음에는 98점, 두 번째는요 96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88점, 그
다음 네 번째는 92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91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 시험을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때 몇 점을 맞아야 평균 92점 이상이 될까요? 라는 이런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섯 개의 평균이 이 여섯 개, 자료 여섯 개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쵸? 근데 여섯 개의 평균이 92점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럼 이때 이용하는 게 아까 뭐냐면요. 그러면 평균 92점 이상이 되려면 일단 92점이 딱 되려면 몇 점이 돼야 할까요? 총점이. 그거부터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총점. 우리 아까 여기 있는 점수 다 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다 더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서 더하고 여기도 더하고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여기 다 더해진 걸 몇으로 나눌 겁니까? 6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 결과 평균이 92점보다는 어때야 된다고요? 크거나 같으면 되죠. 이게 이상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총점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점수 다 더한 게 총점이죠. 그럼 우리 이 총점을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그랬죠? 총점은 평균에다가 누구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평균 곱하기 자료수죠. 맞습니까? 자료수. 그러면 평균이 몇 점? 지금 92점이 되는 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일 때? 92점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료는 총 몇 개니까? 6개니까 6을 곱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6이 12, 1 올라갔고요. 6, 9, 54, 54니까 1 올라간 5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점이 552점이 딱 되는 순간 그때 평균이 얼마라고요? 그때 평균이 92점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더했을 때 552 이상만 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 했네요. 그럼 하나씩 더해봅시다. 어떻게 더할까요? 이렇게 더하면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90, 180이죠. 180에 93개니까 180에 여기 90, 11자리끼리만 더하면 93, 270이죠. 그 다음에 1자리끼리 더하면 짠짠짠 더하면 15네요. 15. 이렇게 3개 더하면 되겠다. 됐어요? 그럼 얼마죠? 지금까지 300에, 400에, 465점이네요. 그쵸?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 다 더한 게 465점이네요. 465점. 그럼 465점에다가 마지막에 시험 보는 거 네모 여기까지 더한 465 더하기 네모가 누구보다? 552보다 어떠면 된다? 크면 된다. 끝났네. 다 했네. 그러니까 465 더하기 네모 이렇게 한 게 누구보다? 552점보다 더 어떠면?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우리 이런 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 풀었었죠. 그쵸? 그 우리가 얘가 더 커야 돼. 이건데 항상 어떻게 되는 것부터 찾아라. 같아지는 것부터 찾아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우리는 552에서 552에서 누구 빼주면 돼요? 그쵸? 465. 465를 빼주면 이게 바로 서로 어떻게 되는 때? 같아질 때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빼면 얼마예요? 빼면 7이겠죠. 그치? 그리고 얘는 4가 될 거고 빼면 얼마입니까? 8입니까? 87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서로 같아지려면 네모 안에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87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이기를 원했으니까 87보다만 어떠면 된다. 그렇지.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 안에 들어갈 점수는 몇 점 이상? 87 이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답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풀만하죠? 그치? 마지막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안 내고 끝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진짜 드디어 시간이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5학년 거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6학년으로 다시 6학년 1학기부터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